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아스파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직 미혼이셔가지고 어린이가 없어서 잘 쉬셨나요? 네, 네. 뭐 미혼이어서 네. 집에 어린이는 없지만 네.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서 예. 오전 10시부터 지역 상가 돌면서 인사드리고 어. 많은 지역 주민을 만나 뵀고요. 네. 또 안산천에 또 가서 음. 안산천에 날씨가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안산천에 나와 있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네. 안산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아. 어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예,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네. 너무 날씨가 좋고 그리고 또 안산천에 있는 거위가 한 2주 전에 새끼 9마리를 낳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와. 예, 시민들 만나는 거를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네. 저도 이제 막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이 지나가던 시장님께서 또 우연히 또 아, 예. 안산천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네. 그렇게 거위가 예쁘냐고 하시면서 또 우연히 또 시장님을 만나서 음.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들었던 민원을 아, 따끈따끈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전달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이거 뭐 거위도 보고 민원도 전달하고 뜻깊은 하루였네요. 네. 네. 아, 이제 김남국 의원 어제도 열일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겠는데 이번에 인터넷 포털 관련돼서 법안 하나 발의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데 어떤 법안을 발의하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인데요. 네. 이제 아마 그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박종호 기자님, 네. 기자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요즘에 뉴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포털에 가서 어떤 뉴스가 좀 주요하게 좀 올라와 있고 사람들 관심을 끌고 있는지 예, 포털을 먼저 찾아봅니다. 양대 포털에 가서 좀 살펴보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그 지문 신면에 여러 가지 음. 이런 신문으로 이렇게 종이 신문으로 많은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 네, 저도 이제 저희 의원실에 여러 개 신문을 구독해서 보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종이 신문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음. 결국에는 그냥 스마트폰 포털에 뜨는 뉴스를 보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뉴스를 소비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음. 그만큼 네이버나 다음에 여론 형성 이런 어떤 기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포털의 음. 책임성이라든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네. 그러한 역할은 굉장히 이제 음.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네. 포털의 뉴스 기사 배열을 이렇게 될 때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에 음. 의해서 되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하고 그리고 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법안을 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포털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아니 우리가 이거 AI로 인공지능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는 모습인데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알고리즘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 AI가 하기 네, 때문에 AI가. 객관적인 거 아, 예. 아니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로직을 짜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짤 때 네. 어떤 것을 가중치를 더 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음.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뉴스 기사 배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앞서 AI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텐데, 그럼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위원회가 편향적이거나 이 뭔가 공정하지 않으면 이걸 알고리즘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포털이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아니면 오히려 포털이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위원회는 9명이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 방송, 통신, 신문 영역에 이 전문가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에는 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여러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음, 가지 중요한 쟁점은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 비밀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가 있고요. 또 네, 기업의 경쟁력과 아,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또 이것을 과도하게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해버리면 오히려 음, 기업들이 뉴스 포털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 뉴스 포털과 관련된 여러 사업적인 어떤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 또 동시에 이 뉴스 포털이 가지고 있는 언론 기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언론 기능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가져가는 음,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고 민감한 문제죠. 포털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뭔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여다본다는 게 자체가 아무래도 뭐 야당의 입장이나 뭐 논리나 이런 건 좀 예상이 돼요.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또 그러는 게 아니냐. 지금 포털이 나름대로 자정작용 잘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법안이 심의 과정이나 아니면 통과 과정에서 좀 부드럽게 잘 통과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 포털이,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네. 굳건하게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건강한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가 언론사가 큰 기능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이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음, 포털이 그 기능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포털이 이 뉴스를 여러 가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뉴스를 먼저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음, 이거는 거의 언론사와 아, 마찬가지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여당이 불리한 뉴스가 나오니까 언론을 음, 탄압하고 규제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세계적인 다른 여러 많은 국가에서도 이 네. 알고리즘 규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처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야당에서도 2016년, 17년 국감에서 네이버라든가 다음 포털 알고리즘이나 댓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음, 이것을 언론 탄압의 관점에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언론 탄압의 관점이 아니라 공정성 문제, 특히 포털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가 이제 언론사보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독자들을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포털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예, 모든 사업이요. 그 언론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모든 사업이 이제 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배달도 그렇죠. 그 네, 다음에 택시도 그렇고 대리운전도 그렇고 음, 등등의 모든 사업들이 포털 플랫폼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우선해서 배정이 되고 어떤 사업자가 먼저 뜨느냐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네, 알고리즘을 살짝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음, 굉장히 다른 그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네, 말은 이 알고리즘 내용에 따라서
그 플랫폼 생태계 내에 공정 경쟁에 영향력을 상당히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규제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포털 뉴스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그 플랫폼 분야에서 이 알고리즘 규제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연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별시위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일단 가짜 뉴스부터 고소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 알고리즘 어쨌든 이거 보려면은 법안 통과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빅토리아 홍님은 건강한 진보 포털 하나 만들어도 좋겠네요. 이런 또 말씀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 포털에 대한 저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매일 접하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데 이건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포털 문제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주제를 발굴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플랫폼 뉴스 포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전반에 관한 규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번에 법안 발의를 했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난해 한 10월, 9월 국감 때부터 계속해서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뭐 여러 알고리즘과 관련된 전문가들, 박사님들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더라고요. 박사님들을 만나서 네.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녹여서 이번에 법안을 만들었고요.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와 그리고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법안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아직 통과가 안 됐죠, 법안이? 네, 지금 법안 소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소위에서는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 네.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네. 이게 법안이 제출된 게 사실 19대 때, 20대 때도 발의가 되었었고 지금 뭐 제가 21대 들어와서 제일 처음 대표 발의를 그러게요. 한 지도 벌써 거의 1년 가까이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서야 이제 공청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점이 조금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이 법사위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수술실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네. 우려스럽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은 내부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대리 수술이라든가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요. 네. 또 혹시나 뭐 이렇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력한 수단이 수술실 내부의 CCTV인데 이게 없어버리면 사실은 그러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정말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술실 CCTV 법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저는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안 발의가 된 지 벌써 그렇게 흘렀네요. 아직 그 처리가 안 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아니 국민들이 많이 또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도 원활하게 처리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직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이 21대 국회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관심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당내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송영길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수술 네네. CCTV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예. 말씀을 드리면요. 그 국회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입니다. 네. 국민 여론이 강력하면요.
꿈쩍 안 하는 국회도 음. 그냥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습니다. 아, 예. 예, 박덕금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음. 제가 이제 지난해 7월과 그리고 12월에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요. 네.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여야가 이렇게 꿈쩍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LH 사건으로 국민 분노가 이렇게 확 끌어오르니까 음. 이게 순식간에 통과가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수술실 CCTV 이 법안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회를 움직이는 건 국민들이다. 아, 이 말씀이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당내 문제, 그러니까 당내 상황 좀 보면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총평하시자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송영길 대표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네. 보면요. 네.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네. 결국에 큰 테두리 안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개혁 TF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서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해법을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백신과 관련된 부분, 이미 우리 정부가 한 9,900만 명 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질 없이 이 백신이 우리나라로 공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급된 백신이 접종을 국민들에게 무리 없이 하도록 하는 접종률을 높이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네. 아주 지금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 득표 1위로 당선이 됐어요. 그럼 내가 나갈 거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의원님? 전혀 그런 생각 안 했고요. 예. 이제 최고위원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요. 네. 이제 김용민 의원님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맨날 귀에 딱지가 되게 정말 우리 많은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 민생 현안, 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가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깊이 치열하게 진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저처럼 아직은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이뤄내고 내년 대선 경선 준비도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으로 좀 잠깐 여쭤볼게요. 네, 예. 일각에서 언론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게 대선 경선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연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저쪽 후보도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오면 링에 올라가면은 불리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저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드는 게 네. 첫 번째는 우리 당의 후보가 먼저 선정이 되면 공격받는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컨벤션 효과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것보다 대선을 연기했을 때는 더 큰 것들을 잃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한 이 원칙은 6개월 전에 정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이해찬 대표님께서 항상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이 네. 이 대선 룰과 관련되어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시기와 관련되어서 후보자 간의 이해득실을 달리하면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의 분열을 초래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헌당규로 원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것을
바꿔버리게 되면 저희는 당장 이제 비판받을 것이 원칙을 훼손한 정당으로 또 비판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를 이렇게 연기함으로써 대선 후보자 간의 유불리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후보자 간에 또 막 그거 가지고 연기하면 된다, 연기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지지자 간에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다투게 돼버리면 언론은 또 막 그거를 일부러 또 갈등을 부추기고 네. 대서특필하면서 민생이 실종된 정당이다라는 아. 그런 프레임에 또 빠뜨리게 될 겁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정한 원칙은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 보여줘야 될 것은 유능한 정당, 민생으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여당이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정기 국정감사, 네. 정기 국회, 예산심사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전부 다 9, 10, 11월에 이루어지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자를 여름에 빨리 확정을 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철학과 여러 정책들을 네. 우리 당이 받아가지고 빠르게 입법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네. 많은 것들을, 민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마스크를 빨리 벗어내고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데 대선을 연기해 버린다. 그러면은 9, 10, 11월 이때 한참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 아, 그때 입법적인 성과를 내야 될 때, 그때 막 경선하면서 대선 후보자 간에 막 네. 경선하는 모습이 보여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의 프리미엄, 여당이 능력을 보여줘야 될 그러한 것들을 다 놓쳐버려서 저는 여러 가지 대선 연기로는 네.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가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외부에서 이거는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 자꾸만 이제 예.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기사나 뉴스가 또 포털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포털 문제와 함께 당내 상황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도 건강하고 또 열심히 의정 활동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인터뷰 끝내고 지역구로 또 오늘 또 내려가서 예. 하루 종일 이제 지역 주민 민원 청취하고 또 예. 대부도에 들어가서 정화 활동을 또 하도록 활동이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주말에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주말에 아주 시간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민원의 날을 하라고 하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민원의 날을 하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저는 한 달에 8번 시간이 되는 대로 민원의 날을 매우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없기 때문에. 예. 부럽네요. 결혼 안 하셨다니까.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